첫사랑은 우리 집 옆집에 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퇴직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이 넓은 집에 혼자 살기가 참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말이에요. 추억이 너무 많은 집에서 계속 살면 자꾸 과거에만 머물게 될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삿날이었습니다. 짐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쇼팽의 야상곡이었어요. 그 곡을 들으니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음대 다니던 여학생이 연습실에서 항상 그 곡을 쳤거든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봤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셨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죠.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4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되돌리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였어요. 김순자. 제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죠. 그녀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마치 20살 때로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알고 보니 순자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피아노 학원을 하다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매일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만나서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설레고 어색하면서도 행복했어요.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순자가 음대 콩쿠르에서 1등을 했던 날 제가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사들고 갔던 일. 그런데 그때 순자 집에 다른 남자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순자 부모님이 정해준 선보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순자가 그때 일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부모님이 워낙 엄하셔서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다고 저와 만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결국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순자를 별로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피아노를 그만두라고 했을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그냥 참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게 여자의 팔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만나는 걸 아파트 주민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자식들 귀에도 들어갔나 봅니다. 어느 날 딸 미경이가 갑자기 한국에 왔더라고요.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미경이가 저를 따져 물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냐고 우리 가족 체면은 생각 안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 사이라고 둘러댔지만 미경이는 믿지 않더라고요. 딸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을 찔렀어요. 순자 아들 영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자가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아들이 엄마는 엄마답게 살아야 한다고 이제 와서 연애는 무슨 연애냐고 화를 냈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의 반대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저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순자를 못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왔습니다. 65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음악회를 한다고 공지가 나왔어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가해서 장기자랑을 하는 거였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순자한테 함께 무대에 서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용기를 내고 싶었거든요. 순자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젊은 날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해보자고 말했어요. 순자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음악회 당일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모였어요. 미경이와 영수도 와 있더라고요. 둘 다 걱정스런 표정이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이런 용기를 낸 게 언제였을까 싶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쇼팽의 야상곡을 치기 시작했어요. 40년 전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피아노가 끝나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심을 말하고 싶어졌거든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솔직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40년 전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고백하지 못했는데 운명처럼 다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면 안 되는지, 외롭다고 해서 누군가와 함께하면 안 되는지 물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관객들 중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우셨어요. 아마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제 마음을 감쌌어요. 미경이와 영수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마 저희의 진심을 느꼈나 봅니다. 자식들도 결국은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어요. 며칠 후 영수가 순자네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순자가 저한테 울면서 말해주었어요. 영수가 아버지 유산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해요. 순자가 재혼하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죠. 게다가 아파트도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영수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었죠. 죽어서도 순자를 옭아매려는 남편의 질투심이 소름 끼쳤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자한테 물어보니 남편이 평소에 질투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순자가 피아노 학원을 할 때도 남학생들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고 해요. 평생 그런 감시 속에서 살았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미경이가 갑자기 한국에 정착하겠다고 했거든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면서 제 아파트에서 같이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미경이는 저와 순자가 만나는 것도 막으려고 했어요. 딸까지 저를 감시하게 된 거죠. 매일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집에 있으니까 순자와 만날 수도 없었어요. 전화도 몰래 해야 했죠. 미경이가 제 핸드폰을 확인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런 답답함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미경이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순자가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고 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없는 동안 순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죄책감이 들었어요. 병실에서 순자를 보니까 너무 야윈 모습이었어요. 제가 없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수도 와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때 병원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순자 남편이 옛 직장 동료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뜻밖의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더라고요. 순자 남편이 사실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회사 후배와 오랫동안 불륜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모르고 살았지만 직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죄책감 때문에 순자를 더 올감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영수한테 이 사실을 말해줬어요. 영수는 처음에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충격을 받더라고요.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했는데 말이에요. 아들의 충격받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칠 후 영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사과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영수가 말해주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희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해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이 고마웠어요. 유산 문제도 영수가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아버지 유언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경이도 마음을 바꿨어요. 순자가 병원에 있을 때 매일 간병을 도와줬거든요. 순자의 착한 마음을 알게 된 거죠. 미경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가 외롭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순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마음이 바뀌니 제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저희를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연애한다고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였죠. 심지어 이사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회의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녀회 모임에 직접 참석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느냐고 따졌어요. 나이 들어서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또래분들이 저희 편을 들어주셨어요. 누구나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부녀회가 너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어요. 결국 부녀회에서도 한 발 물러섰어요.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했죠. 오히려 아파트에서 노인 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갈등이 오히려 좋은 변화를 가져온 셈이었어요. 순자가 태어난 날 저희는 오랜만에 단둘이 산책을 했어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순자가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저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해줬습니다. 순자의 고마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저도 순자한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고,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했어요. 순자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드디어 우리만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미경이가 순자 부케를 받았는데 새 출발을 하겠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딸의 웃음이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어요. 영수도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이혼한 간호사 선생님인데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영수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자기도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 뿌듯했어요. 지금 저희는 순자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아파트는 미경이가 쓰고 있고요. 매일 아침 순자가 커피를 내려주고 저는 신문을 읽어드려요. 오후에는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순자 피아노에 맞춰 제가 노래를 부르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아파트 주민들도 이제 저희를 따뜻하게 봐주세요. 어떤 분들은 저희를 부러워하기도 해요. 늦은 나이에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손가락질 받던 저희가 지금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가끔 젊은 부부들이 저희한테 조언을 구하러 와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주죠. 어제 순자가 저한테 말했어요. 만약 40년 전에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고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지금이 더 소중하다고 했어요. 과거보다 현재가 더 귀하다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첫사랑과 함께하는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순자와 함께라면 매일이 선물 같을 거예요. 오늘도 순자와 함께 산책을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이에요. 우리의 두 번째 봄이 완전히 꽃 피웠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에는 정말로 나이가 없으니까요.